안녕하세요. 알쓸필잡의 구독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에펙의 파티클 기능을 사용을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이 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배경을 먼저 만들어 볼 텐데요. 배경은 제가 미리 공유해 드린 골드 텍스처 소스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황금색의 텍스처를 갖고 있는 이미지인데요. 이 골드 텍스처 소스를 타임라인으로 이동을 해서 배경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기를 조절을 할 텐데요. 컴포지션의 가로 사이즈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 트랜스폼에 Fit Comp Width를 적용을 해주시면 컴포지션의 가로 사이즈에 맞게 이미지의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라데이션을 적용을 할 텐데요. 이펙트 앤 프리셋에서 램프라는 키워드를 입력을 하시면 Generate의 Gradient 램프가 나타납니다. 자, 이 이펙트를 배경 레이어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트 컬러는 어두운 오렌지 컬러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드 컬러는 어두운 레드 컬러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의 컬러는 나중에 작업을 하면서 한번 수정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러프하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램프의 쉐입은 리니어에서 레디얼 램프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원 형태로 그라데이션이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스타트 램프의 위치를 수정을 할 텐데요. 스타트 램프의 위치는 중앙 상단에 위치하도록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엔드 램프의 위치는 좌측 하단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이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with 오리지널의 값 수치를 조정을 하셔서 골드 텍스처와 자연스럽게 믹스가 되도록 수치를 조절을 해줍니다. 한 14% 정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레디언트의 값과 골드 텍스처의 질감이 자연스럽게 믹스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계인 배경 레이어를 만들었고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단계인 파티클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를 쉽게 따라해 보기 위해서는 파티클 애니메이션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요.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놨던 파티클 애니메이션 강좌를 우측 상단에 링크를 띄워 드릴 테니 그 강좌를 먼저 보시고 오시면 이번 강좌를 좀 더 쉽게 따라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파티클을 만들기 위해서는 파티클을 적용할 수 있는 레이어가 필요한데요. 이 레이어를 솔리드 레이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어 메뉴에 New, Solid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는 Particle이라고 이름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검색어에 CC Particle이라고 치시면 CC Particle Systems 2라는 이펙트가 검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CC Particle System 2를 Particle Solid 레이어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티클을 솔리드 레이어에 적용을 시킨 후에 램프 리뷰를 실행을 해보면 솔리드 레이어에 적용된 파티클 입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신 CC Particle Systems 2는 에펙에 기본으로 적용되는 이펙트입니다. 그러면 이 파티클을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펙트 컨트롤에서 이 파티클의 모양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스 레이트의 값을 2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롱저비티의 값을 10으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피직스에서 애니메이션의 값은 2일로 적용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벨로시티의 값은 0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래비티의 값은 0.01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CC Particle Systems의 이펙트 컨트롤을 적용을 하게 되면 입자에 생성되는 모양이 다음과 같이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은 이 파티클을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으로 움직이도록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할 텐데요. 이 파티클이 움직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널 오브젝트를 컨트롤러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널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메뉴에서 New 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타임라인에 널 레이어가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널 레이어의 이름을 컨트롤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널 오브젝트로 만든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파티클을 애니메이션을 할 텐데요. 컨트롤러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자, P를 눌러서 포지션 속성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파티클 레이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프로듀서의 값을 열어주시고요. 이 프로듀서에 나타나 있는 포지션의 속성을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초시계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프로듀서의 포지션 값에 익스프레션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데요. 자, 이때 달팽이 모양으로 나타나는 익스프레션 픽 윗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컨트롤러의 포지션에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제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파티클의 움직임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티클과 컨트롤러를 연결한 뒤에 컨트롤러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면 널 오브젝트가 나타나는데요. 널 오브젝트를 움직이게 되면 컨트롤러와 파티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파티클의 위치가 변경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티클의 움직임을 크리스마스 트리의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트리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드를 이용을 할 텐데요. 그리드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자, 다음과 같이 뜬 그리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타이틀 액션 쉐이프드 라인도 같이 켜줍니다. 그럼 이 그리드를 기준으로 해서 파티클의 위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의 시작 위치는 가운데 그리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5번째 그리고 밑에서 3번째 위치를 시작 위치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번째 그리고 밑에서 하나, 둘, 3번째. 자, 요 위치가 파티클이 시작되는
자,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위치에 컨트롤러를 위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포지션에 초시계를 클릭을 해서 첫 번째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프레임의 위치를 잡아 줄 텐데요. 두 번째 키프레임을 잡기 위해서 인디케이터를 10프레임 앞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마우스 키를 클릭을 하셔서 인디케이터를 10프레임 앞으로 이동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는 우측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리드를 기준으로 해서 한 칸 위, 그리고 우측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위치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키프레임의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시 컨트롤 시프트 우측 방향키, 타임라인에서 인디케이터의 위치를 10프레임 앞으로 이동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컨트롤러의 위치를 한 칸 위에 네 번째 칸의 위치를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지도록 컨트롤러의 위치를 키프레임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컨트롤 시프트 우측 방향키 클릭하신 다음에 인디케이터를 10프레임 앞으로 이동시켜 주시고요. 자, 네 번째 위치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칸 위에 그리드의 위치로 이동을 시켜 주시고요. 자, 같은 방식입니다. 다시 10프레임 이동시켜 주시고 또 한 칸 위로 이동을 시켜 주십니다. 자, 마지막 키프레임의 위치를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경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러를 사용을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파티클의 경로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워크 에어리아를 10초로 맞춰 주시고요. 램프 리뷰를 이용을 해서 파티클의 움직임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지그재그 모양의 크리스마스 트리의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파티클이 10초 부분에서 사라지도록 해줄 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파티클의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벌스 레이트에 키프레임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10초에서 벌스 레이트에 키프레임을 적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약 1초 뒤에 키프레임을 이동시켜 주시고 벌스 레이트의 값을 0으로 입력을 해서 파티클이 사라지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램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모양의 파티클의 애니메이션이 나타났다가 이후로 사라지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다시 파티클의 옵션 값을 조절을 해서 트리 모양이 유지가 되도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의 옵션 값 레지스턴스 값을 10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프로듀서의 Radius X의 값을 1, 그리고 Radius Y의 값을 1로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티클의 형태가 더 가늘어지고 모양을 유지한 채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클 속성 값을 여시고요. 트랜스폼 모드를 스크린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키프레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F9을 눌러서 이지 값을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드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리드의 체크 버튼을 꺼서 그리드를 안 보이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트리 형태의 가는 파티클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파티클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파티클이 더 풍성해 보이도록 변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티클 레이어를 하나 더 복제를 할 텐데요. 파티클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D를 눌러서 파티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이 파티클 레이어의 이름은 파티클 2라고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 2의 피직스 레이어에서 그래비티의 값을 0.05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벨로시티의 값은 0.3으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티클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 파티클 2를 한 번 더 복제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D 해서 복제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파티클 3가 생겨납니다. 파티클 3에 적용된 키프레임을 보기 위해서 6키를 눌러서 적용된 키프레임의 값을 열어주시고요. 첫 번째 벌스 레이트의 키프레임의 값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키프레임의 값은 1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펙트 컨트롤 창에 가셔서 피직스에 있는 inhabit velocity 값을 2로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를 여러 개 겹쳐서 사용을 함으로써 파티클의 느낌을 훨씬 풍성해 보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파티클 레이어를 좀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 3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D를 눌러서 파티클 4 레이어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파티클의 컨트롤 이펙트로 가셔서 파티클 속성 값을 열어 주십시오. 이 파티클 속성 값 중에서 파티클 타입을 라인에서 스타로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벌스 사이즈는 0.04로 입력을 해 주시고요. 데스 사이즈는 0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확인을 해보시면 별 모양의 파티클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별 모양의 파티클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파티클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만들었던 파티클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역시 컨트롤 D를 눌러서 파티클을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티클의 이름은 파티클 5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파티클 속성에 가셔서 파티클 타입을 페이드 스피어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벌스 사이즈는 0.2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데스 사이즈는 0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멋진 파티클의 잔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티클의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고요. 파티클이 배경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블렌드 모드를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레이어들을 컨트롤 A 눌러서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U키 눌러서 레이어를 다 닫아줍니다. 그리고 파티클 레이어를 다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블렌드 모드를 Add로 변경을 해줄 텐데요. 블렌드 모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있는 탭을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 나타나는 블렌드 모드의 값을 노멀이 아니라 Add로 수정을 해줍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빛의 모양이 더 빛나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트리 모양의 파티클 애니메이션을 완성을 했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눈 결정 모양을 이용을 해서 눈이 내리는 애니메이션을 추가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드린 소스 중에서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소스가 있는데요. 이 스노우플레이크 소스를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솔로 버튼을 사용을 해서 스노우플레이크와 배경만 보이도록 해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로테이션을 열어주시고요. R 버튼을 눌러서 로테이션을 열어주시고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해서 이 눈 결정이 회전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Alt 키 누르고 조시개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요.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ime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별표 그리고 100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자리에서 눈 결정이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된 스노우플레이크 레이어를 파티클 소스로 활용을 할 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소스 레이어를 프리컴포즈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컴포즈 실행을 해주시고요. 꼭 Move Attribute 버튼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OK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소스는 이제 이 레이어는 파티클 소스로 활용이 될 거기 때문에 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꺼주시고 이제 새롭게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어서 파티클을 적용을 할 텐데요. 역시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새롭게 생성을 해주시고요. 이 솔리드 레이어의 이름은 스노우 플레이크라고 이름을 적어주겠습니다. 이 스노우 플레이크 레이어에 파티클 이펙트를 적용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펙트 프리셋 패널에서 CC 파티클이라고 입력을 해보시면 CC 파티클 월드라는 이펙트가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이펙트를 이 스노우플레이크 레이어에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본 파티클 입자의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자, 이 파티클의 입자를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스노우플레이크의 입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CC 파티클 월드의 수치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티클을 열어주시고요. 자, 파티클 타입을 라인에서 텍스처 스케일로 변경을 해주십니다. 텍스처 탭을 선택을 하시고요. 텍스처 레이어의 소스를 스노우플레이크 컴포지션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파티클의 벌스 사이즈를
0.5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데스 사이즈는 0.1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티클의 형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스노우 플레이크의 형태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컬러를 화이트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이펙트를 사용을 할 텐데요. 이 이펙트 프리셋에서 Fill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Generate에 Fill이라는 이펙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스노우플레이크 레이어에 Fill 이펙트를 적용을 해주시고요. Fill 컬러를 레드에서 화이트로 변경을 해주십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눈 결정의 컬러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눈 결정의 애니메이션을 좀 더 수정을 할 텐데요. 먼저 이 눈 결정이 이 프레임의 상단에서 떨어지도록 위치를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컴포지션의 상단에서 아래로 떨어지도록 애니메이션의 위치를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파티클이 시작되는 위치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요. CC 파티클 월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파티클이 시작되는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시작되는 위치를 상단으로 그대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듀서의 Radius X, Y, Z 값을 수정을 해서 눈이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이 좀 더 공간감이 느껴지도록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치를 약간씩 조절을 해볼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원근감이 나타나도록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듀서의 Radius 값을 조절을 해놓고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근감이 더 많이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Radius Z 값을 좀 더 올려줘서 눈이 더 앞쪽으로 떨어지도록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램프 리뷰를 해서 이 눈 결정의 애니메이션을 확인을 해보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좀 더 천천히 떨어지도록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롱저비티를 1초가 아니라 10초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벨로시티의 값은 0.01, 그리고 그래비티의 값도 0.01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프리뷰를 걸었을 때 애니메이션이 리얼타임으로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프리뷰 방식을 해상도를 좀 떨어뜨려서 보시면 리얼타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해상도를 4분의 1로 줄이고요. 램프 리뷰를 걸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 결정에 양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이 벌스 레이트의 값을 좀 더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레디우스의 값을 조금 수정을 해서 좀 더 눈의 결정이 좀 퍼져서 보이도록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티클의 속성 값들은 정해진 값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감각에 맞도록 조금씩 수정을 해서 원하는 값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스노우플레이크의 애니메이션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 버튼을 끄고요. 전체적으로 렌더링을 걸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를 풀로 놓고 렌더링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티클을 사용한 트리 모양의 애니메이션과 그리고 이 스노우플레이크를 이용을 해서 눈이 내리는 결정을 애니메이션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텍스트를 추가를 해서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 툴을 이용을 해서 텍스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설정을 써주겠습니다. 저는 루시다 캘러그래피라는 서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체를 선택을 해주셨으면 사이즈를 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스케일 이용을 하셔서 사이즈를 적당히 조정을 해주시고요. 이 트리의 하단에 위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당히 트리 하단에 위치를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서체에도 그라데이션을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에 그레디언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텍스트 레이어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속성에 레이어 스타일이 나오는데요.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속성을 열어서 컬러 부분에 에디트 그레디언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 에디터에서 원하는 컬러로 그라데이션을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에 있는 컬러를 먼저 수정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컬러를 오렌지 컬러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위쪽 상단의 컬러는 좀 밝은 오렌지 컬러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당하게 이 그레디언트의 컬러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텍스트에 그레디언트까지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텍스트가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자, 애니메이션이 돼서 나타나도록 해줄 텐데요. 애니메이션 프리셋 값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앤 프리셋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어를 지우시고요. 애니메이션 프리셋으로 들어가시면 텍스트 폴더 안에 애니메이트 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니메이트 인 부분에서 슬로우 페이드 온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케이터를 처음에다가 놔주시고요. 그리고 이 슬로우 페이드 온을 텍스트에 적용을 해줍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램프 리뷰를 걸어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서히 텍스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에펙의 파티클 기능을 이용을 해서 크리스마스 이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강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